라디오 콘서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정치인이자 법률가이신 정찬영 변호사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이 대선 때문에 예, 대선과 예.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쵸. 이제 대선 요새 얘기는 그죠. 트럼프 소송이 네. 별로 힘을 못 받아서 네. 예, 별로 재미없어 하실 것 같아서 네, 네. 일상생활에 굉장히 좀 중요하다 생각되는 렌트 유예 받는 캘리포니아에서는 9월 1일부터 이제 AB 3088이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테넌트 구제법이라는 네, 게 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프로텍션이 있고 많이들 이제 들으셨을 게 9월 달부터는 25%는 최소한 내야 된다. 네, 이렇게 네. 돼 있거든요. 네. 근데 LA 카운티도 하나도 안 내도 되다가 이제는 25%를 내라. 대신에 1월 말까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캘리포니아 주법에 맞춰서 좀 변경을 해줬죠. 그러니까 지금 예. 오늘 얘기해 주실 거는 예. 지금 코로나 사태가 그쵸. 지금 계속 이제 악화 일로를 걷는 와중에 예, 예. 지금 페리오 영업도 못하게 하고 그쵸. 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 테넌트들이 어떻게 렌트비를 내느냐 그렇죠. 그거를 예. 유예를 해줬는데 1월 말이면은 예. 모두 이제 돈을 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LA시하고 LA 카운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캘리포니아 주법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네. 그래서 요 차이를 좀 이렇게 얘기하면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너무 궁금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캘리포니아 주법은 1월 말까지 모두 내야 된다 하는 1월 말까지 25%만 내고 네. 이제 밀려도 되는데 네. 2월 1일자로는 이 밀린 돈이 다 이제 빚으로 남는 거죠. 이게 그때부터는 갚으라고 독촉할 수 있죠, 랜드로드가. 근데 그걸 밀린 거를 못 갚았다. 예를 네. 들어서 뭐 한 4만 불 밀렸다 했는데 2월 1일 날 못 갚는다. 그러면 스몰 클레임으로 해서 그냥 컨슈머 뎃처럼 네. 못 갚는 카드비처럼 네. 그냥 빚으로 남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2월 1일 날 돼서 2월 달 렌트를 내요. 네. 그러면은 옛날 밀린 거 가지고는 이빅션을 못 합니다. 여전히 캘리포니아 법상으로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밀린 돈으로 남는 거죠, 계속. 예. 밀린 돈으로 카드비처럼 남으면은 그 돈이 나중에 눈덩이처럼 이자가 막 불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최소한 1월 말까지는 네. 그러니까 이자나 페널티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원금만 밀리는 거고. 네. 이제 2월 1일 이후로는 이제 아마 법정 이자가 붙어서 1년에 10%니까요. 뭐 한 달에 한 1%이 정도 붙는 거죠. 예.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근데 캘리포니아 법하고 LA시와 LA 예. 카운티 법이 다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LA시 법보다는 뭐 카운티 법을 따르고 싶다 아니면 예. 캘리포니아 법을 따르고 예. 싶다 이랬을 때 그렇게 해도 가능한가요? 선택은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예, 캘리포니아 주법에서 네. 이렇게 로컬에서 올디넌스를 만들면 그러니까 네. 조례라고 하죠. 그러면은 그거를 인정해 주겠다. 네, 이전에 있던 거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새로 더 만들지는 말고 네. 이전에 있었으면 그게 주법보다 더 강한 프로텍션을 테넌트한테 준다면 인정해 주겠다라는 식의 룰이 있죠. 그러니까 카운티에서 하고 근데 카운티도 룰을 만들면서 각 시에서 더 강한 프로텍션이 있다면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LA시가 제일 강한 프로텍션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 안에 사시면은 LA시의 조례를 따르는 거고 그 그래요? 외 지역에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롱비치다. 근데 네. 거기에는 조례가 따로 없다. 네. 그러면 카운티 룰로 가시는 거죠. 예. 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LA에서 저희가 살고 있으니까 오늘은요, LA시와 LA 카운티, 뭐 캘리포니아 그쵸. 요거를 한번 비교해서 맞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좀 클리어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오렌지 카운티 사신다. 네. 거기는 보통 이 테넌트 프로텍션이 따로 없어요. 지금은 네. 잠깐에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여전히 캘리포니아 룰밖에 없는 거죠. 프로텍션이. 그렇군요. 그렇게 하시면 되죠.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돈을 안 내고 있었어요. 렌트비를 안 내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어디서 뉴스에서 봤는데 코비드가 상황이 이렇게 되고 경제가 계속 악화 일로를 걷고 있으면은 1월 말에 노숙자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다들 쫓겨난다. 그런 뉴스 봤어요. 그러니까 LA시하고 카운티는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첫째로는 이 비상사태 선포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 비상, 그러니까 로컬 이머전시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LA시 그 시장 메이어 갈세리가 그 3월 16일 날 발표한 게 있거든요. 우리 LA시는 이제 비상사태다.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해제한다라는 선언이 있어야 돼요. 그동안에는 이 룰이 계속 적용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렌트를 코로나 때문에 못 낸다 하더라도 쫓아내지 마라. 근데 그 안에는 25%도 내야 한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 내도 되는 그렇죠. 거예요. 전액 안 내더라도 코로나 상황 때문이라면 뭐 직장을 잃었다. 애가 학교를 안 가니까 내가 애를 같이 봐야 되니까 업무 시간이 줄었다. 누가 아파서 이 사람을 돌봐야 된다. 뭐 이런 게 흔히들 우리가 겪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것 때문에 렌트를 못 낸다라고 통보를 하면 랜드로드한테 그러면 하나도 안 내도
1월 말까지는 최소한 그대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도 이제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붙었어요. 이제 종이가 붙었는데 이게 그 렌트비 유예를 받기 위해서 그 레이오프 됐다라는 것과 임금이 삭감됐다는 그 증명서를 갖고 와라. 라고 하더라고. 그냥 막무가내로 렌트비를 안 내는 거는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사실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정 진술서 형식으로 내가 under penalty of perjury, 그러니까 위증죄 하에 위 말이 사실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면서 진술서 형식으로만 써도 충분하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시조례는 그게 맞거든요. 시조례상으로는 증빙서를 내야 된다는 말은 없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과하게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랜드로드들이 잘못 알고 자기 나름 이제 액션을 취하셔야 되니까 이분들도 이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테넌트들이 렌트를 못 내시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위법 사항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또 문제죠. 그렇군요. 아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정말 테넌트들도 너무 이제 렌트비 내는 것도 힘들고 그 건물 갖고 계신 분들도 지금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힘든데 양쪽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건지 네, 그것도 이제 궁금한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테넌트들이 렌트비 내는 것부터 이제 알아볼게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렌트비를 안 내도 안 쫓겨나는 건가요? 언제까지 안 쫓겨나나요? 이게 아까 말했듯이 메이어 갈세리가 선언을 해줘야 돼요. 이제 로컬 이머전시가 해제됐다. 해제 선언을 해야 되는데 뭐 지금 이 상황은 해제할 분위기가 전혀 아니죠. 아마 백신이 이제 나올 만큼 나와서 2월, 3월 되면은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1월 말 이후로는 그럼 2월 달부터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이제 캘리포니아 법이고 그러니까 카운티 법도 그런데 시법상으로는 메이어 갈세리가 이걸 해제하는 선언을 할 때까지거든요. 그러면 2월, 3월도 여전히 안 내고 계속 계실 수 있는 거죠.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게 이제 다르죠. 이게 뭐 약간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1년, 2년 후고 선언이 안 된다. 해제 선언이. 그럼 그냥 계속 안 내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현재 시조례가 그렇습니다. 그럼 해제 선언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또 이빅션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그때에 이제 그 달, 예를 들어서 3월 말일 날 해제를 했다. 그럼 4월 달에는 4월 달 렌트 내셔야죠. 이제는. 밀린 건 내지 않더라도. 밀린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슈머 대시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법상으로는 1월 말까지는 밀려도 되고 이때까지 못 갚는 게 있다. 그러면 2월 1일 날 이후로 카드비처럼 컨슈머 대수로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몰 클레임에 뭐 이게 10,000불, 20,000불 이런 리밋을 넘더라도 스몰 클레임에서 받아주기로 했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거에 관한 클레임을 걸어서 그래서 뭐 40,000불 판결이 나온다. 그럼 그거 갖고 이제 판결 집행은 할 수 있는데 그 돈을 계속 4월, 5월, 6월 못 갚는다. 그러다 할지라도 쫓겨나진 않죠. 그것 때문에. 그걸 이유로는. 근데 이거는 주법은 2월 1일부터 이제 컬렉션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컬렉션을 못 하고. 근데 LAC법은 해제 선언을 하면 그때부터 1년 후에 갚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5월에면은 그러면 22년 5월이 되잖아요. 이 듀데이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더 늘려도 되는데 그 캘리포니아 주법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단서를 붙인 게 그런 식으로 너무 길어지는 거는 그냥 2월 1일자에 발효되는 걸로. 그러니까 2022년 2월 1일 날. 그때가 듀데이신 걸로 하라 해서 이제 그러니까 LAC 법과 캘리포니아 법을 합치면 LAC 사시는 분들은 밀린 돈을 2022년 2월 1일부터는 갚아야 되는 걸로. 못 갚으면 못 갚는 카드비처럼 이제 컬렉션이 들어오겠죠. 근데 그걸 못 갚는다고 해서 쫓겨나진 않는 거죠, 여전히. 그렇군요. 그렇지만은 뭐 그 못 갚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이자는 조금 법정 이자가 붙는가? 이 밀리는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는 1월 말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는 페널티랑 이자가 전혀 없고요. 근데 이제 못 갚으면은 2월 1일부터는 컬렉션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게 보통 법정 이자가 항상 단순 이자로 10%를 보거든요. 1년에.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1%가 좀 안 되는 금액의 이자가 붙을 수 있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지금 LA 시티와 LA 카운티의 가장 다른 거는 뭔가요? 법이? LA 카운티는 이렇습니다. 이 1월 말까지로만 돼 있어요. 해제 선언이 아니라 이게 시는 해제 선언을 할 때까지로 돼 있고 룰이 카운티는 계속 9월 말일까지, 11월 말일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연장을 해왔어요. 모라토리엄 기간을 정해요. 그 기한이 최근에는 1월 말일까지로 연장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가면 또 연장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카운티는 계속 이렇게 한 3달 끊어서 연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1월 말일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캘리포니아 법하고 이렇게 맞아 있거든요. 스케줄이 딱. 그리고 지금부터는 원래는 9월, 10월, 11월은 아마 그 25%도 안 내도 된다는 식이었는데 이제는 25%는 내라.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법에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게 좀 다르죠. 이제는. 네, 그러니까 LA 카운티와 캘리포니아는 25%는 내야 한다. LA 시는 25% 안 내도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아? 네. 라는 질문을 사실 저 스스로도 많이 했어요. 이거 읽으면서 이건 너무 이게 사실인가 싶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생각을 했던 건 저만이 아니고 아파트 협회가 있습니다. Apartment Association이라고 LA 카운티에.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분들도.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LA시를 상대로. 네. 그래서 지금 연방법원에서 펜딩인데 거기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이게 헌법적으로 개인의 계약은 정부가 건드리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재산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효력을 중지시켜달라.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그 프레거슨이라는 판사님인데 이분이 사실은 약간 리버럴하시고 시하고 가까이 일하시고 이랬던 분인데 약간 예상했던 대로 그걸 기각해버렸죠. 그 시 검사장 마이크 피오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좀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안 내도 되는 거죠. 아직은. 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서 렌트비를 안 내도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조례가 생기고 그리고 1월 말까지는 안 내도 되지만 그 이후는 무슨 법이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물론 이제 어려워서 안 내는 분들도 있지만 안 내도 돼? 그러면서 통장에 돈이 많아요. 그래도 그냥 안 내요. 그게 괜찮나요? 그게 트리키한 건데 지금 이 LA시에서는 법이 그렇습니다. 이게 조사가 막 endeavor to evict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냐면 3day 노리스조차 주지 마라.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 3day 노리스도 사실은 이 캘리포니아 주법이 그거를 그 15day 노리스로 늘려놔가지고 자꾸 가서 돈을 왜 안 주냐? 달라.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술서를 써서 냈는데도 계속 그러면 이게 약간 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 따져볼 여지가 있느냐? 이게 어려운 얘기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려워서 밝힐 방법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다. 실제로 뭐 소송을 했더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상대방이 나는 코로나 때문에 못 냅니다 했더니 근데 사실은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그런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소송을 건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따져서 그 뭐랄까 증명해낸다. 라는 거는 소송이 이미 들어갔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사실은 랜드로드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큽니다.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뭐 백만장자 뭐 이런 사람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라면 그거가 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게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랜드로드 그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내가 떠안아야 하는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 상황이 되게 그게 되겠네요. 이제 그래서 몰기지 유예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forgiveness는 이제 아예 탕감해 주는 건데 그건 아니고 3월부터 사실은 6개월에서 2번 1년에 걸쳐서 지금 1월 말까지 이 랜드로드 분들도 몰기지가 유예되고 있어요. 페이먼트 안 하고 이제 기다리시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2월 달에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뭐 1년 밀렸으면 뭐 한 달에 10,000불 내시면 그죠? 그럼 12만 불이잖아요. 굉장히 큰 10만 불 가까이 되는 안팎의 돈일 거예요. 보통 지금 밀리신 게. 이 작은 이렇게 좀 보통 프라퍼리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러면 이거를 갑자기 갚을 수 있느냐. 이때도 아마 2월 되면은 또 나눠서 낼 수 있게 또는 뭐 연장 뭔가 있겠죠. 근데 지금 유예로만 계속 연장하는 거는 이제 폭탄의 사이즈를 키울 뿐이지 이게 없어지질 않으니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구제 금융이 있을 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1월 중이거든요. 취임식하고 이제 한다면 1월 말까지는 뭔가 좀 대책이 이거에 대해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테넌트들도 못 내서 밀리고 랜드로드도 그 빌딩 페이먼트 못해서 밀리고 그럼 이게 지금 노리스 오브 디폴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몰기지를 못 내시면 그 랜더들이 노리스 오브 디폴트를 하고 이게 보통 우리 생활은 이거 폴클로저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체납 그렇죠. 그게 아직은 하고? 없지만 디폴트가 어디서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통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몰기지 때문에 그 리세션 올 때처럼 지금 디폴트의 레이트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있죠. 안 그래도 그 생각이 들었던 게 지금 뭐 이제 테넌트들이 돈을 안 내는 거는 지금 랜드로드 입장에서 그 어려움을 또안는 거지만 그랬다가 이제 랜드로드들도 몰기지를 이제 유예를 해주고 못 내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은행과 금융업체들이 요거를 떠안게 되면은 예전에 그 2008년인가요? 그때쯤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처럼 그런 이 사태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게 그 당시에 뱅크럽시도 되게 많았잖아요. 파산 신청이 조그만 식당을 하신다.
네. 이 커머셜도 마찬가지인데 네. 또는 그냥 지금 레지던셜에서조차도 네. 내가 버는 돈에 비해서 지금 밀린 게 막 5, 6만 불 이상 이게 해서 뭐 금액이 큰데 이거를 못 갚겠고 그동안 또 뭐 카드비도 밀려 있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분들이 생각하게 되는 옵션 중에 하나가 파산이거든요, 결국은. 네. 네. 또는 그 프로퍼티 오너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이거를 갚느니 그냥 여기서 나오는 게 낫다. 그죠? 이게 지금 문제는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는 프로퍼티 밸류에도 마켓이 흔들리니까 네. 영향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2008년하고 비슷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네. 그러면 지금 밸류도 내려갔고 나는 못 버티겠는데 갚아야 할 돈도 생겼고 네. 그러니까 뭐 차라리 그냥 나오는 게 낫다. 그래서 그러니까 폴크로저 해버려. 네. 뭐 파산해버려. 네. 또는 아까 말한 레스토랑을 하시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지금 락다운 자꾸 되고 네. 여기도 지금 돈 안 내고 이렇게 밀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분들도 역시 그냥 파산해버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2008년을 반복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는 거는 사실은 구제금융밖에 없는 것 같아요. 테넌트 분들이 이제 렌트를 갚을 수 있는 지원을 해주든가. 네. 그러면은 그 돈이 갚아지고 그러면은 이제 뭐 몰기지 유예된 걸 또 랜드로드들이 갚고 그죠? 네. 그럼 아예 처음부터 이 레벨에서 빌딩 오너들도 마찬가지고 이 몰기지 지금 밀려 있는 거를 탕감해 주면서 네. 그러면 대신에 테넌트한테 렌트도 컬렉션 하지 말고 그래서 이게 같이 털어지게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하든지 아니면 굉장히 널리 이렇게 뭐랄까 빚을 나눠서 갚을 수 있게 거의 뭐 30년 상한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도와주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죠, 사실은. 그렇겠네요. 지금 이제 이 팬데믹은 예. 전 세계인들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일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예. 정치하는 분들도 요거를 어떻게 지금 예. 처리를 해야 될지 그쵸. 예. 고민을 하지만은 뾰족한 방법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그렇죠. 않은 상황인 그러니까 거죠. 사실 뭐 이해가 되는 게 3월에 갑자기 이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네. 일단 급하게 순간순간 급한 불을 껐죠. 그랬죠. 근데 이게 네. 꺼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꾸 화약이 쌓이는 효과를 만든 건데 백신이 빨리빨리 안 돼서 뭐 2월, 3월 늘리면 또 5월로 연장하고 네. 또 여름으로 연장하고는 가능하겠지만 네. 점점 폭탄이 커질 뿐이죠. 결국 이제 해결책은 아까 말했듯이 좀 뭔가 탕감을 해주든가 네. 아니면은 아예 저 멀리 이렇게 나눠서 갚게 해주든가 네. 그런 걸 해줘야죠. 예. 그래야겠군요. 그러면은 이 렌트비와 관련된 그 코로나와 관련된 렌트에 대해서 새롭게 바뀐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빅션 할 때는 돈을 못 내는 이빅션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뭔가 잘못해서 하는 포티 이빅션이 있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선 펫이 허용이 안 된다. 근데 펫을 갖고 있다. 그러면 잡혔다. 그러면은 3데이 노리스가 나가죠. 치우든가 아니면은 나가라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죠. 그 예. 아파트 규제를 이제 그렇죠. 위반한 룰이 거니까. 있으니까. 네. 또는 뭐 2명이 산다고 해서 2명 이름이 올라갔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같이 산다. 네.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이제 그거가 이제 포티 이빅션이에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라도 예를 네. 들어서 내가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이 왔다. 네. 내 의사가 펫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강아지를 지금 임시로 키우고 있다. 이거는 또 못 쫓아내요. 이제는 폴트 이빅션이라도 코로나하고 관계된 상황이라면 네. 또는 뭐 부모님이 계신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프다. 네. 근데 혼자 못 있고 우리 집에 데려서 내가 돌봐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같이 사신다. 이렇게 네. 될 때에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폴트지만 이빅션이 못 하는 거죠. 예. 코로나와 관련된 그렇죠. 그 어떤 것도 이빅션에 그렇죠. 포함이 되지 않는다. 예,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no fault eviction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1년 렌트였는데 오늘이 끝이에요. 그럼 네. 이제 먼스 투 먼스를 바뀌거든요, 자동으로. 네. 그런데 그때는 한 달 노리스 주면 내보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못 내보내요, 지금은. 이 아까 말한 이 기간 동안에 이머전시가 해제되든가 시에서는 또는 뭐 카운티랑 스테이트는 1월 말까지. 네, 그죠? 네. 근데 만약에 지금 렌트가 끝났는데 계약이 네. 먼스 투 먼스로 가더라도 2월 1일 날 이제 해제 통보를 하면 되겠죠. 캘리포니아 네. 주랑 카운티 네, 법상으로는. 네. 그러면 3월에는 내보낼 수 있겠죠. 근데 이 기간 동안에는 안 되죠, 지금은. 그렇군요. 네.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 렌트와 관련된 예. 법률이 이제 많이 새롭게 바뀌고 그렇죠. 자꾸 바뀌어서 있습니다. 저도 헷갈려요. 이거 계속 그래요?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계속 예. 이제 보셔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카운티도 벌써 계속 연장하고 그러면서 룰을 또 살짝 바꾸거든요. 예. 바쁘시겠네요. 예. 네. 아니 지금 이제 문자 카톡이 들어왔는데 예. 그런 이렇게 렌트, 그 레지덴셜 말고 비즈니스와 관련된 렌트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해달라고. 예. 커머셜도 마찬가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이랑 뭐 네. 예를 들어서 다른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에는 지금 거의 8월, 9월 이후로는 프로텍션이 전혀 없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커머셜 테넌트는 지금 막 락다운 때문에 영업을 못 하시지만 렌트를 또 내야 되는 굉장히 희한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LA시랑 LA 카운티에는 그 프로텍션이 여전히 있습니다. 아까 네. 말한 레지덴셜에 해당되는 이 기간의 유예가 똑같이 있거든요. 아, 렌트비를 안 내도? 그렇죠. 그러니까 시에서는 메이어 갈세리가 해제 선언을 할 때까지 계속 100% 안 내고 있어도 괜찮고 카운티에는 25%는 내면서 있어야 되고 이런 네, 상황이거죠. 네, 네. 예. 그렇군요. 그 오렌지 카운티는 그러면은 프로텍션이 없어서 지금 그래서 이빅션 이런 상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이제 쫓겨나고 계시죠. 못 내시면. 예. 네. 그러면은 비즈니스와 관련돼서 그 외에 뭐 다른 코로나와 관련된 사항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레지덴셜하고 커머셜하고 법적으로 이건 법리적인 건데 예를 들어서 나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데 네. 무슨 시 조례도 없고 카운티 조례도 없고 나는 이제 쓰지도 못한 건데 지난 6개월 동안 네. 이거 돈 내는 게 말이 되냐?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만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레지덴셜은 어찌됐든 이 안에 살았거든요. 빌린 공간 안에서. 네. 근데 커머셜은 이 빌린 공간에 내가 돈 내라고 하는데 난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굉장히 많은 순간 동안. 그렇죠. 문을 닫아야 됐으니까. 그렇죠. 이게 내가 렌트를 내는 이유는 이 공간을 사용해서 돈을 벌어서 이게 내는 거였는데 사용도 못했어요, 사실은. 이 상황이 두 가지 이제 논리가 있는 건데 하나는 force merger라고 해서 그 불가항력의 상황.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빌딩이 무너졌어요. 그럼 내가 다음 달에 렌트를 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준하는 사태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커머셜 계약서는 보통 그 force merger라는 조항이 있는데 90% 이상이 있습니다. 들여다보시면 거기에 얼마나 강하게 제대로 써 있느냐. 뭐 지진이나 이런 거에만 몇 가지만 써 있는데 이런 코로나 상황을 포함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고 있다. 그러면 또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이거에 따라서 좀 분석이 달라지죠. 예, 그게 또 하나고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계약을 처음부터 내가 하는 이유가 이런 식이에요. 제가 집을 살 겁니다. 그러면 집을 주셔야 제가 돈을 내죠. 그렇죠.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난 집을 받은 적이 없는데 돈을 내라?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 계약의 목적의 그 좌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판례 중에. 그래서 처음부터 계약하는 이유가 없는 거다.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이걸 돈을 내는 이 목적 자체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 특히나 이 기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이빅션 케이스를 지금 어쩔 수 없이 당하신다면 디펜스 할 때 이 주장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계약 목적의 좌절 또는 불가항력의 조항.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꽤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판사님들하고 사석에서 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 상황에서 내가 볼 때는 설득력 있다. 좀 반응도 나쁘지 않고 실제 판례도 말이 되고 그런 면에서는 조례는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계약법이라는 그 근원적인 그 프로텍션이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부러야 소송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쫓겨나게 생겼다. 이빅션 케이스가 나한테 들어왔다. 이럴 때는 커머셜 테넌트 분들은 이 주장을 생각해 보시는 게 맞죠. 그렇군요. 사실은. 그럼 이 커머셜의 랜드로드 분들도 지금 그 레지던셜의 랜드로드와 거의 같은 상황으로 가는 건가요? 모기지를 유예해주고 뭐 이런 그렇죠. 건가요?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뭐 밀리고 계시는 건데 그래서 뭐 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페이오프가 되신 빌딩들도 있어요. 그런 데는 또 뭐 마음씨도 좀 너그러시고 하면은 테넌트 상황에 의해서 깎아주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해결을 해요. 그래서 서로 갚을 수 있는 만큼 맞춰서 그냥 그대로 가시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는 오너 자체도 사실 여유가 없으신 거예요. 그렇죠. 자기도 페이먼 해야 되고 이거를 또 렌트를 깎아준다라는 게 빌딩 밸류에 영향이 옵니다. 나중에 어프레이저 하고 이럴 때 그러니까 깎아줄 수는 없어요. 사실은 뭐 임시로 뭐 이렇게 잠깐 뭐 디스카운트라는 개념이지 레이트 자체를 낮출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인데 어쨌든 1월 말까지는 지금 유예가 대부분 받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못 갚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머셜은 더 비싸잖아요. 한 달에 보통 1층에 우리가 흔히 보는 작은 식당, 큰 길가에 1층 거기는 한 10,000불씩 내시는 거거든요. 한 달에. 그러면 지금 1년 밀린다. 1월 말까지 한 10달이다. 그러면 10만 불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갚아야 되느냐 아니면 이대로 그냥 뭐 파산해버리는 게 낫냐. 그죠? 아까 말한 다른 또 보통은 그 상황까지 가신 분들은 다른 빚도 있으세요. 내가 그렇지 않아도 SBA도 받은 것도 있고 모두 받은 것도 있고 한데 뭐 이런 식이 되면 이제 파산으로 생각을 하게 되시죠. 항상.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런 랜드로드들은 그 모기지를 어느 정도 이제 혜택을 받으면 재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재산세는 무조건 내야 되나요? 재산세는 이제 카운티에서 하는 건데 그 프로퍼티 텍스는 지금 밀린 거, 그러니까 원금을 깎아주지는 않고 있어요. 그게 이제 계속 원금을 어쨌든 내야 되는데 좀 늦게 내게 해주시고 늦게 낼 때 페널티가 원래 붙거든요. 비싸죠. 그렇죠. 그 페널티가 200만 불짜리다 그러면은 한 3-4천 불 붙어요. 근데 1년에 두 건이거든요. 내야 되는 게. 밀려버리면 6천 불 막 10,000불 가까운 돈이 되는데 탕감을 해줘요. 페널티는.
그래서 그래요. 내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페널티를 탕감해달라는 그러면 이제 탕감해주겠다라는 답이 옵니다. 이메일로. 네네. 제가 혹시 뭐 빠뜨린 질문이 있을까요? 지금 뭐 그러니까 LA시도 그렇고 카운티도 그렇고 커머셜 테넌트 분들은 뭐 정말 지금 이번에도 락다운 또 당해서 영업 정지되신 분 많으신데 렌트를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권리시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죠. 또는 거꾸로 랜드로드 입장에서 이 상황을 잘 모르시고 계속 테넌트한테 렌트를 내라 라고 좀 공격적으로 약간 컬렉션을 하시면 이게 지금 법을 위반하시는 상황이 돼서 시에서 조사받고 벌금 내고 또는 이게 아예 민사 소송이 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어떻게 보면 권리와 의무를 좀 똑바로 알고 계셔야 서로 불필요한 소송이 없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렌트를 정말 낼 수 없는 형편이라면 안 내셔도 되는 거고 테넌트 입장에서는 랜드로드 입장에서는 이걸 너무 공격적으로 컬렉션 하시려고 하면 이 시간에서는 좀 위험하다 이거죠. 그렇군요. 아니 지금 한 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홈 몰기지 6개월 디펄드를 받고 안 냈는데 은행에서 밀린 6개월치를 다 내라고 계속 연락이 오고 있고요. 안 보내면 포클로즈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밀린 6개월치를 다 내야 할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유예할 때 조건이 뭐냐 이런 걸 좀 따져봐야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랜드로드가 테넌트한테 너무 공격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이게 허용된 기간 안에서는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좀 약간 선을 넘는 과한 공격적인 컬렉션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그 아까 말한 유예 조건이라든가 또는 지금 추가 유예가 가능한데 그걸 안 해주는 건지 어떨 때는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사실 다 민사소송할 수 있습니다. 랜드랑 싸워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이렇게 정확히 서류를 보고 이거는 변호사랑 상의하시는 게 맞아요. 서류를 같이 보셔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마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너무 공격적으로 과하게 컬렉션하는 걸 수도 있고 또는 유예를 또 연장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걸 수도 있어요. 부당하게.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상황이면 이거는 거꾸로 랜더를 소송 걸어서 민사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자세한 상황을 알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서류를 봐야지 알아요.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법률 상식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게 너무 도움이 돼서 매주 월요일에 정찬영 변호사님 모시고 정치 법률 상식 좀 알아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는 다음 주부터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말란 김에 월요일날 떼인 돈 밟는 거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죠.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